예,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교과서 3.7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간 배웠던 내용들이 3장 기준으로 선박에 가해지는 이제 힘을 주로 분야별로 쪼개서 했죠. 첫 번째는 부력이랑 중력, 그 다음에 가속도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가속도와 관련된 항인데 사실은 가속도에 비례하는 항만 따졌어요. 그걸 우리가 부가질량이라고 했고, 부가질량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만 적용을 합니다. 에디드 매스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속도에 항상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만약에 배웠다고 하면은 뭐 댐핑이나 스프링 포스나 그런 항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변위의 반대 방향 아니면은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해지는 힘이었잖아요. 에디드 매스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속도에 관련된 항들이 뭔지는 몰라도 있었죠. 뭐 책에서는 스테디라고 하는데 그냥 스테디라고 쓸까요?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UV, W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 UV, W는 우리가 조종에 다녔죠. UVR에 대한 그런 항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단순히 1차항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뭐 3차항이나 아니면은 절대값이 들어간 2차항들을 썼었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근사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부분은 추력하고 방향타로 인한 힘입니다. FR이라고 쓸까요? 추력은 조종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X방향으로만 가해지겠죠. 추력이라는 말 자체가 물체를 앞으로 미는 거고, 그걸 프로펠러로 가해지는데 애초에 프로펠러는 물을 앞에서 뒤로 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입장에서는 항상 배를 X방향으로만 가해주는, 밀어주는 힘만 발휘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러더가 조금 어려운데 책에 나온 그림을 좀 따라 그리자면, 배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방향타를 여러분들이 꺾으면은 두 가지 힘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유동 방향으로 발생하는 드래그 있고요. 항력. 그 다음에 유동의 수직인 방향인 양력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주로 다룰 문제긴 한데, 유동이 러더 주위에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양력과 항력이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알 방법은 거의 없고요. 그냥 추정을 합니다. 뭐 어쨌든 러더에 걸리는 힘도 우리가 모델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오늘 다룰 부분들은 추력하고 방향타에 걸리는 힘하고 두 가지는 이미 저번 시간에 그 조종 모델링하는 논문 설명했잖아요. 한글로 된 거. 거기서 다 다뤘던 부분들이긴 한데 뭐 좀 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종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끔 하는 정도? 뭐 그런 예시로 좀 준비를 한 수업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3.7장 그래서 저항과 추력인데,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 수업에서 이미 배웠겠지만은 프로듀스에 대해서 루트 GL분의 V죠. 그 다음에 뭐 CTS야 이제 RTS를 저항 추진 관점에서는 2분의 1로 전진 속도 유제곱 그 다음에 배의 침수 면적으로 바꾼 거죠. 근데 우리가 선박 조종에서는 침수 면적을 안 쓰거든요. 무차원화를 할 때. 침수 면적 대신에 우리 지금 주로 배 길이랑 흘수의 곱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 로브 2제곱, 얘는 동압이고, 그 다음에 LD가 대표 면적이 됩니다. 어디 갔을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한다면은 프로듀스에 따른 CTS가 뭐 이렇게 프로듀스가 감에 따라 증가하다가 좀 일정해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CTS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한다면은 U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U 아니면 프로듀스겠죠. 근데 프로듀스 대신에 우리는 지금 무차원화를
초기 속도를 초기 속도로 나눠준 U 그런 거를 무차원화로 쓰고 있잖아요. 프로듀스 대신에. 근데 뭐 어차피 U에 대한 1차 항이기 때문에 뭘로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전체 저항을 CTS를 어떤 프로듀스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면 프로듀스 대신에 U 아니면은 무차원화된 U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뭐 얘를 2차항이든 3차항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피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피팅을 해준 그 함수가 있고요. 뭐 U에 대한 다항식이든 뭐든 걔에 대해서 원래 우리 CTS는 분모에 실선 침수 면적이 들어가는데 걔 대신에 LT라고 했네. 홀수를 D라고 쓰든 T라고 쓰든 일관성 있게 갑시다. LT로 대신 나눠준 무차원화 분모를 바꿔준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항 자체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 저항 실험으로 알 수 있겠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으면 애초에 저항 시험 수업 때, 저항 추진 수업 때 다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추력입니다. 추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하라고 올려드린 영어 논문 있어요. 일본 사람 둘이 쓴 거. MMG, 스탠다드 MMG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데 그거 내용 상당히 참고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조종 해석들이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 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추진기가 도는 배예요. 그러면은 추진기와 배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저항 R만큼 받고요. 추력 T만큼 받죠. 그러면은 R하고 T하고 같으면 일정한 속도로 가나요? 라고 할 텐데 원래는 사실인데 실제 배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로 값이 조금 다르다. 왜? 둘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추진기가 배 뒤에서 움직이면서 추력이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항 추진 수업 때 배우셨겠지만 실제로는 추진기가 배 뒤에서 돌면서 추진기 앞에는 압력이 낮거든요. 그래서 배 입장에서 보면 자기 뒤에 불필요하게 압력이 더 낮아지면서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항이 커지는 건데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추진기가 배 뒤에서 작동하면은 추력이 감소하는 것 같다. 그 비율을 추력 감소비 T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실제 추진기가 발생하는 추력, 유효한 추력이죠. 실제 선체에 작용하는 유효한 추력은 뭐에 대한 함수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진기가 직접 발휘하는 추력에 대해서 추력 감소비만큼 까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전진 속도 0일 때는 R이랑 같겠죠. 전진 속도가 U일 때는 R이랑 같은 크기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추력 감소비를 도입을 해서 실제 프로펠러의 추력을 같이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추진 수업 때 했던 게 KT는 추력을 무차원한 건데 걔는 무차원화 방식이 좀 달랐죠. 이렇게 무차원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우선 얘를 반대편으로 전달을 해주고 옮겨주면은 이런 꼴로 식이 바뀌는 거죠. 얘가 차원이 있는 추력 값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KT는 무엇에 대한 함수냐? 여러분들이 추진기 단독 성능 곡선을 기억한다면은 가로축은 전진비, 세로축은 KT, 10KQ로 해갖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뭐 J에 대한 2차식인 원래는 1차식만 해도 돼요. 1차식으로 나타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1차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상세히 해보겠다. 여러 개 점을 따가지고 2차식, 3차식 등등으로 피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JP, 아까 얘기했던 프로펠러 입장의 전진비예요. 프로펠러 입장에서의 전진비에 대해서 KT 함수가 뭘로 나오냐? 뭐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항이든 쓸 수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3차항으로 피팅하는 걸 얘기했고요. 그 MMG, 스탠다드 MMG 모델에서는 2차항으로 피팅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저번에 리뷰한 논문에서는 1차항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1차항, 2차항 별 차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얘를 그럼 피팅을 하는데 가로축은 아까 얘기했듯이 추진기 입장에서의 전진비예요. 배 자체의 전진비가 아니에요. 배 자체의 전진비라면 이렇게 썼겠지만은 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추진기 입장에 실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배 전진비에서 1 빼기 WP라고 하는 반류비죠. WP. 반류비 뜻이 뭐예요? 원래 배 속도 대비 추진기에 들어오는 속도가 느려진, 유동 속도가 느려진 정도잖아요. 그래서 반류비를 감안한 항이, 반류비를 감안한 전진비 항이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KT가 됩니다. 세로축은 KT죠. 근데 KT를 또 제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력으로, 차원 있는 추력으로 바꿔주고 얘를 우리가 지금 조종 문제에서 일관되게 이걸로 무차원을 하고 있잖아요. T라고 썼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로 다시 무차원화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은 또 추력 개수가 이상한 값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근데 이걸 해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KT도 JP 아니면 U라고 볼 수 있죠. 여기 JP가 결국에는 U에 대한 함수잖아요. 얘도 U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U에 따라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분모에도 U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U에 대한 함수로 KT를 그려보시면은 얘가 1창이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속도가 감소한 KT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T를 무차원한 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T를 무차원할 때는 분모에 U제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의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저항추진 수업했을 때 KT 오버 J 스퀘어라는 거 뭐 나오긴 하는데 자항시험에서 근데 그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배 속도가 좀만 느려져도 추력은 크게 증가해요. 배가 느려지면은 추력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조종 해석을 하실 때 배 속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 추력 모델을 여러분들이 잘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만 느려져도 추력이 확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종 중에 어떤 결국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둘 다 무차원하면. 조종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U에서 얘가 추력과 저항이 수렴을 해가지고 서로 평형을 이뤄서 수렴을 하는지가 이 대개 추력 곡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직접 구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WP0는 우리가 자항시험에서 구한 반류비고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류비입니다. 제로라는 게 이제 직진하고 있을 때 기준이거든요. 근데 배가 옆으로 선회를 한다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든 조종 운동이 들어가면은 딱 전진할 때보다는 유동이 좀 다르게 올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고 앞에 배가 있습니다. 원래는 직진할 땐 이렇게 들어오던 애가 배가 옆으로 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 막혔겠네. 뭔가 좀 들어오는 유동의 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반류비를 WP0라고 쓰지 않고 WP라는 걸 새로 제안을 하는 거죠. 걔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은 원래 반류비와 그 조종 중의 반류비의 서로 비율은 결국엔 조종 중 반류비라는 거는 배 직진 각도 대비 들어오는 여기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속의 각도거든요. 베타. 그래도 베타 P라고 썼어요.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베타. 왜냐면은 앞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배가 삐딱하게 전진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배 입장에서는 V라는 속도도 오고 그 다음에 U라는 속도도 오는 것 같겠죠. 둘이 합을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라지 U가 오는 거니까 그 각도를 뱃머리랑 이루는 각도를 베타라고 정의를 먼저 하거든요. 그럼 베타는 뭐가 나오냐면 아크 탄젠트 U분의 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 고정좌표계 물체 고정좌표계에서 봤을 때 들어오는 자기한테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아크 탄젠트를 구하면 그게 자기가 원래 진짜 직진하는 방향 대비 배가 얼마나 틀어져서 가고 있는지를 직진하는 방향 대비 배가 얼마나 틀어져서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지 그걸 나오는 각도거든요. 사항각이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는 드리프트. 그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드리프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각을 그냥 베타로 표현하는 거는 선체에 대한 거고요. 러더에 대해서는 프로펠러에 대해서는 베타 P라고 따로 표현을 합니다. 베타 P를 구하는 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다 있죠. 그러니까 조종 중일 때 반류비와 직진할 때 반류비는 다르다. 둘의 비율은 뭐 베타 p에 대한 익스포넨셜 함수나 아니면 둘의 비율은 또 베타에 대한 베타 여기 p에 대한 베타 p에 대한 뭔가 다 어떤 코사인 등등이 들어간 그런 복합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책 보면 논문 보시면 한 가지씩 더 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적절한 거 택하라는 거고요. 그럼 베타 p는 어떻게 구하냐? 베타 p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실제 배가 가지고 있는 드리프트 앵글 있죠. 기본적으로 러더도 배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드리프트 앵글, 베타로 인한 거 뭔가 영향 받을 거예요. 거기 더하기 배가 자체가 선회를 하는 회전 운동을 하면 얘 입장에서는 러더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운동이 발생해요? 원점에서 러더까지의 거리를 뭐 R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배가 도는 각속도 있잖아요. 얼마야? PQR이니까 R이네. 여기서도 R이라고 하면 헷갈리는데. 여기 R은 위치니까 X라고 씁시다. X방향 위치겠죠? 여기 무게중심에서 러더까지의 길이 방향 거리니까 XR이랑 크로스 프로덕트 R 얘는 각속도, 회전하는 각속도, 요 각속도고 얘는 거리. 그래서 거리랑 각속도랑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얘가 러더가 여기 위치에서의 선형 속도 나오죠. 그 선형 속도는 어느 방향 선형 속도예요? 좌우 방향 선형 속도인 거죠. 러더에 오는 좌우 방향 선형 속도. 그 다음에 원래 러더 선체 자체가 좌우 방향 선형 속도를 V라고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V 더하기 VR을 해줬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좌표계상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개념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식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항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더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유동이 러더의 중심축에서 얼마나 삐뚤어지게 들어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베타 P까지 얘기했고 그냥 베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체에 대한 거다. 선체의 드리프트 앵글이다 돼 있고 이거까지 이제 다 이해를 하시고 저기 전에 리뷰하면서 올려놨던 논문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회전하고 있을 때 러더의 사항각 아니면 프로펠러구나. 자꾸 러더라고 얘기했는데 프로펠러입니다. 베타 P. 근데 계산하는 식은 똑같아요. 여기 아까 XR 크로스 프로덕트 R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XP 크로스 프로덕트 R이라고 해서 계산식이 똑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 한글 논문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베타 P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다 했어요. 추진기로 인한 추력의 모델링. 근데 배가 똑바로 안 가고 옆으로 가고 있을 때는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좀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조종 모델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